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선 끝난 후 9일 만에 출범을 했는데 오늘 현판식 그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있었군요. 네, 현판식은 오늘 오전에 10시 30분 통이동 인수위에서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현판을 가린 천에 연결된 줄을 잡고 당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되고 참석을 했는데 예. 좀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풍경이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는데 윤석열 당선인 홀로 옅은 푸른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눈길을 끌었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취재 제안으로 현장 기자들 불만도 불거져 나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갑작스럽게 몇몇 기자들로 취재단을 꾸리는 풀 취재라고 공지를 하면서 기자들 다수가 이제 현장에 몰렸다가 다시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야외 현장인데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풀 취재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현판식이 끝난 이후에 인수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서 상견례를 겸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위원들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으로 인수위 회의는 수시로 당선인이 주재하면서 함께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 상황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개별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언론에서 의견을 물을 때 전화 대변인에게 넘겨줬으면 한다. 예전의 사례를 살펴보니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고 그런 말만 해도 정책들이 변경 폐기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도 인수위원들과 인터뷰 추진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과 인터뷰를 추진해야겠군요. 그러면 전화 대변인 김은혜 그렇습니다. 대변인 두 분 인터뷰를 추진해야겠어요. 한편 윤석열 당선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두 사람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마련된 당선자 집무실에서 간단한 공개 대화를 나눈 뒤에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비공개 대화를 마치고 나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당선인에게 한미동맹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한일 관계도 정상화시켜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인수위 오늘 현판식 첫 회의 표정 어떻게 보셨는지 김성애 소장님? 예, 저는 일단 회의는 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뭐든 버려야죠. 당선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라는 공간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에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고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좀 지나쳤던 것들 빼고 많이 지나친 것도 빼도 정말 꼭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남겨서 우리가 이만큼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인수위가 마지막에 약속을 드리는 장면이 제가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인 의원님. 요 얘기는 이제 캠프하고 이제 인수위하고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이게 항상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은 또는 그 세력들은 자신들의 공약이나 자신들이 내세웠던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보면 네. 전임자가 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인 지워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국정의 연속성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대국을 본다면 전임자가 했던 것들 중에 최대한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찾고 또 찾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은 방금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버릴 거 찾아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너무 빨리 공감이 이루어져서요. 김수희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이 두 분의 공감에 대해서? 아, 네, 저부터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좀 싸우는 모드로 가볼까요? 뭘 버리란 말입니까? 예, 이게 정권 교체 이제 정권 초 보면 임기만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인수위 구성 몇몇 인물들을 좀 보면 이제 앞으로 그 향후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경인 의원님은 어떤 걸 주목하셨어요? 일단 안철수 지금 위원장께서 네. 신용현 위원이라든지 또는 최초의 우주인 후보자 뭐 고산 씨인가요? 예. 이런 분들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는데 예. 저는 거기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과학기술 지향의 어떤 이런 지향점을 분명히 가지게 됐다. 예. 이런 점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의 어떤 활동하는 의사결정하는 문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네. 오늘 당선인께서 첫 일성이 야 니네 부처 네가 담당하는 일만 칸막이 치고 그것만 보지 말고 국가 전체를 대국적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이고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해서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이게 조금 한 거라도 권한을 안 뺏기고 그렇죠. 의무는 책임은 떠넘기려고 하는 게 모든 조직의 습성이거든요. 보면. 언론사도 보도국과 편성국, 제작국의 사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은 과학기술의 방향의 지향점. 그다음에 일하는 문화나 태도, 자세는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협업, 소통,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장 첫 출발점에서 강조된 지향점이라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은? 저는 뭐 한판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뭐 심지어 원전을 포함해서 이런 분야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에겐 좀 눈이 띄었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네. 예. 당선자께서는 모자란 에너지는 원자력으로 채우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서울대 50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너무 많고 50대도 너무 많고 서오남. 예, 남자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30살에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미국에 가서 갑자기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주류의 남성으로 살아보다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비주류의 노동자로 살아보니까 이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예.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승승장구한 50대 남성들끼리만 모여서는 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을 너무 능력 위주로만 보시는 건 아닌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의 네트워크 그런 능력만 가지고는 국정 운영은 어렵다라는 그런 좀 충고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승승장구한 50대 비서울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가령 고시 합격하셨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까? 뭐 저도 서울대는 아니네요. 고고남이네요.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을 때 깎아지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사이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네. 저기서 도대체 저 소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싶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래도 토양이 있고 흙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 핵심은 예. 결국은 이 사람이 국가 전체를 위한 공적 의식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능력을 얼마만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 가겠습니다. 자, 비대위가 3차 회의를 했는데요.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대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았었는데 오늘 직분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당 3차 비대위 회의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대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오늘 발언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구성에서
여성이라든지 청년이 많이 배제돼 있고 기후위기, 교육 등의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비대위원의 정책 점검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조홍천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 걱정을 덜어드릴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라든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갖고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였고요. 예. 그리고 최이배 비대위원도 역시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영업 제한 손실 보상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사퇴 요구를 일각에서 받아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일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24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일단 의원들이 입후보를 하고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예. 이날 투표를 할 때 각자 지지하는 의원을 적어서 제출을 한 다음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0% 이상 득표한 후보군을 일단 공개를 하고 이들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나서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위, 2위 후보를 추려서 결선 투표에 붙이는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자, 민주당 비대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당내에서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서 최근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최입의 비대위원과의 사전 녹음 인터뷰 듣고 이어갑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 민주당 비대위의 최입의 비상대책위원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자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오늘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였는데 이제 출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입니다만 오늘 사실상 퇴진 요구를 일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 비대위가 처음 구성될 때 이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간 건데 예. 그동안 이제 원내 여러 의원님들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수렴해서 윤호중 위원장께서 오늘 계속 맡고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24일 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각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비대위는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로 이제 하실 만한 분들들 그 의견들이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예. 따라서 지금 윤호중 위원장께서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면 그분과 또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위원장만큼 또 제일 핫한 분이 우리 최이배 위원님이신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네. 예.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인터뷰는 퇴임사에 잘했다라고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못한 내용도 쓰고,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기자가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옮기면서 반성문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한 뉘앙스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 의원들께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내고, 뭐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 지 3개월 됐는데, 예. 비대위원을 맡긴 것이 제가 어떤 외부자의 관점에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라라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비대위에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원인도 한번 짚어보고 그 반성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이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비대위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 역할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성을 하라는 의미였지 반성문 이렇게 직접 언급은 없으셨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쓰다 보니까 좀 곡해되고 좀 과장된 예. 측면도 있었던 거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 가운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제 반박할 수는 있지만 아예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사퇴 요구, 그러니까 우리 최입의 위원님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과하다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비대위원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비대위 자체가 좋은 말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반성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의 정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정부 즉 청와대 거긴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또 이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까지 다들 이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역 없이 다 같이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현실적인 쇄신안, 이제 비대위가 내놓는 안 뭐가 될 것이냐 이것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내용을 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저희가 대선 때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서 기초 의원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서 다당제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자라는 정치개혁 입법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 후보 모두 이제 대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총리 인준을 국회에서 해야 되고 또 내각의 인사청문회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원내 운영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런 원내 전략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의 쇄신과 약속을 지킨 것들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려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초의원,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네.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안을 내놨었죠.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네.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의당이나 또 김동연 후보가 같이 있었던 새로운 물결? 새로운당이나 네. 예, 뭐 이런 원내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거부하면 결국은 이게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밀어붙이기보다는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독불장군 같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대화 설득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정치 개혁안으로 내놓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안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대장동 특검입니다. 예. 예, 지금 민생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도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대장동 특검 역시 지난 대선에 약속을 했던 거고요. 예. 특히나 대장동 특검의 수사 대상을 이재명 후보가 가졌던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의혹 모두 다 저는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두의 의혹을 풀고 가는 기회로서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을 임명하고 실제 수사되는 과정까지 판단하면 정부 출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명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수사는 명확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기소만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선 이후에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그 BBK 의혹을 밝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추진되게 되면 그 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허니문 기간은 거의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이나 총리 인준 내각 인천 같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대로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서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협력할 건 협력해 가면서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국민들에게 너무 또 예전같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 그 직무실 이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공약을 넣고 또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인수위의 그 다양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50대 남자로만 지금 이렇게 주로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편협한 인적 구석으로는 또 좋은 국정과제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윤핵관들의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아직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데 예. 좀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입의 위원과의 인터뷰 들으셨고요. 자, 민주당 비대위 일단은 윤호중 비대위장 체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뭐 지금 뭐 다른 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내 세력의 균형상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신 뭐 대단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지방선거 일정을 잘 무리 없이 소화하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현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고 나면 뭐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선관위 체제를 구성하는 정도까지가 비대위 몫이겠죠. 김경일 의원님? 사실은 뭐 제가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최입의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랑 대학 동문이고 옛날에 국민의당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어떻게든지 영입을 저희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강직한 분이라.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 하시려고 아마 거부하시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 장면입니다. 예.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계속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수위 위원들이 이제 후보지 현장을 갔다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빠진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오늘 오후에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미 밝히기도 했죠.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직무 공간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관련 부대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반대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점심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진석 부의장 이렇게까지 해서 윤 당선자와 회동을 가졌었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자신이 발의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국민의힘 주도로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윤 당선자와 이 대표가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당선인 측과 공방을 했던 청와대 인사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고 또 이제 당선자의 회동에 대해서 늘 문은 열려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네요. 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나 지시 사항을 알렸는데요. 일단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흥미로웠던 일이 일어났는데 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 직무공간 이전 추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여기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고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SNS에. 삭제됐다라고 아하.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 이전 문제 자,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진 의원님부터. 일단 오늘 뭐 권영세 부위원장이라든지 몇몇 분이 갔을 텐데 네.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제 그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 정무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호에 관련된 네. 문제, 그다음에 건축과 공간과 관련된 건축 건설 전문가들 아마 이런 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함께 아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들일 거고요. 예. 어차피 지금 윤 당선자가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 부지로 만약에 공간으로 입주를 해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냥 사실상 5년 그대로 쭉 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김세현 소장님.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 주변에 이상한 분들이나 유튜브에 말씀 듣지 마시고 조선일보의 사설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 청와대 공약 취임 첫날부터에 집착하면 탈난다. 라는 게 전 딱 정리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지를 밝히시고 이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꼭 첫날 실천하셔야 되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